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에다가 뭔가를 좀 띄워놨어요. 이거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밑에 플렉스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해서 링크가 하나 올라왔을 거고,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 그냥 코드펜 페이지예요.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페이지인데, 이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이 플렉스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좀 보기 좋게 UI를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우리도 이거 가지고 간단하게 어제 배웠던 개념을 한 번 더 복습하는 느낌으로 검사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얘를 딱 누르고 들어왔을 때 이 상황에서 이미 선택되어 있는 녀석들이 있죠. 지금 여기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황색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거 고르면 주황색이 옮겨가니까. 그냥 딱 이 플렉스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페이지를 딱 열었을 때 기존에 그냥 선택되어 있는 녀석들, 얘네가 다 기본값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플렉스 다이렉션 이 부분을 보면은 로우, 얘가 기본값이라고 되어 있고, 랩은 노랩, 그 다음에 얼라인 아이템스는 스트레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제 배웠던 개념들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딱 들어오자마자 선택되어 있는 녀석들이 기본값이다 라고 하는 개념 중요한 거고, 하나 더 딱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중간을 끊을 겁니다. 반을 나눠서 이렇게와 이렇게 볼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properties for the flex container라고 되어 있고요. properties for the flex items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제 제가 하나의 개구리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했었죠? flex item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근데 flex items래요. 결국에는 개구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 영역 반을 나눴을 때 이 오른쪽 영역 여기는 플렉스 아이템을 다룰 때 사용하는 속성들이다. 그럼 이 왼쪽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플렉스 아이템의 부모한테 우리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부여했죠. 그리고 온라인 아이템스, 플렉스, 저스티파이 컨텐츠 이런 녀석들은 그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부여되어 있는 그 해당 태그한테 스타일 속성들을 부여해서 자식들, 플렉스 아이템들을 컨트롤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컨트롤하는 영역. 그래서 컨테이너와 플렉스 아이템스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뉜다. 자, 이제 하나씩 좀 볼 겁니다. 이 컨테이너 왼쪽부터 볼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만 보고 가죠. 자, 이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섹션이라고 하는 녀석들을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상황. 그럼 이 섹션의 부모인 div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들어가 있는 상황.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컨테이너는 섹션이에요, div예요? 지금 우리 이 상황이라고 보면 컨테이너라는 녀석은 div죠? 섹션은 실제로 플렉스 아이템이니까. 그쵸? 지금은 처음 배우고 있는 거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배우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쓸 때, 실제로 사용할 때 확실하게 잡아놓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현재 이 상황이라고 보면 div를 건드리는 스타일 속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영역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얘네한테 플렉스 아이템한테 직접 가서 이 플렉스 다이렉션이나 온라인 아이템스 같은 거 써놓고 이거 왜 안 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용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자, 먼저 얘부터 보겠습니다. 자, 로 얘가 기본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 뭐 하는 애예요?
기본값이라는데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일단 올려보내는 거, 한 줄로 만드는 거. 우리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요소는 절대로 가질 수 없었던, 한 줄을 혼자 써야 되는 블럭은 해당 사항이 없었던 위로 올려버리는 역할을 하는 스타일 속성이 플렉스 다이렉션이다. 자, 이 녀석 로우가 기본값 한 줄이란 의미고요. 로우 리버스 당연히 반대, 뒤집는다의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녀석한테 플렉스 디렉션 로우 리버스라고 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플렉스 엔드, 저스티파이 컨텐츠를 사용해서 플렉스 엔드를 부여한 거랑은 다르죠. 왜냐? 회색이 오른쪽 끝으로 갔으니까. 원래는 회색, 이 색깔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애매하니까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회색과 노란색이 있다고 했을 때 플렉스 엔드로 이동하면 노랑이 벽에 붙을 것이고 회색이 여기 있을 건데 얘는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거랑 유사한 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있어요. 지금 이 다이렉션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로우라는 성질, 이 속성값 플롯 레프트랑 유사한 거예요. 로우 리버스는 플롯 라이트랑 유사한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컬럼은 한 줄이 아니라 줄을 바꿔버리죠. 한 줄을 혼자 쓰게끔 만들어주는 게 컬럼이다. 그럼 여기다가 컬럼이라고 하는 값을 준다면 얘가 이제 블록 요소가 원래 나오던 것처럼 줄바꿈을 할 것이다. 컬럼 리버스 마찬가지겠죠? 뒤집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아래로 내려버린다가 아닙니다. 내려버릴 거였으면 justify 컨텐츠로 갔어야지 맞아요. 근데 얘는 애초에 뒤집어 버린다. 리버스니까. 자, 그런 개념. 그 다음에 플렉스 랩이라고 하는 속성이 또 있네요. 이 녀석 기본값 노우랩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거 봤었죠? 섹션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 해도 우리가 이게 막 100개 이렇게 생겨난다고 해도 얘는 지금 하나의 섹션이 이만큼 찌부가 되면서까지도 얘는 줄바꿈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컬럼 리버스는 빼버리고 줄바꿈을 절대 하지 않는다. 이런 거. 노랩. 그럼 랩은 줄바꿈을 그냥 해버리네요. 그러면 여기서 랩을 부여한다고 했을 때 얘는 난리가 났죠. 왜? 너무 많아서. 이 100백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이 100백을 다 지켜가면서 줄바꿈을 해버렸더니 삐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노우랩이었기 때문에 얘가 지킨 거예요. 줄을 바꾸면 안 되니까. 근데 이때는 얘가 빠져나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랩은 빠져나가네요. 차이를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할 때 적절하게 골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랩 리버스는 반대로 돌리는 건데 뭐 별거 없겠죠? 노란색이 위로 오겠죠. 아예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려서 우린 제대로 보지도 못하네요. 이런 상황. 좀만 줄여놓고 본다면 100개는 너무 많았나?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온라인 아이템스.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으니까 따로 어제도 직접 보여드렸던 내용이니까 그냥 얘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스트레치 기본값이었죠. 스트레치라는 속성 값이 기본으로 들어 있어서 부모의 높이를 알고 있는 거였어요. 누가 누구의 높이를 알아요? 일단 자식이 부모 높이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은 현재 온라인 아이템스라는 속성을 준 애인가요? 자, 이 상황으로 볼게요. 제가 이 DIV한테 온라인 아이템스를 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스트레치를 안 써도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썼다고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DIV가 바디의 높이를 아는 거예요? 섹션이 DIV의 높이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섹션이 DIV 높이를 아는 거죠. 그렇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속성 값은 div한테 들어있는 게 맞지만 이 스타일 속성은 결국 플렉스 아이템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부여된 거니까 부모 높이를 아는 친구는 섹션인 겁니다. 플렉스 아이템이 본인을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든 부모의 높이를 아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뭐 이게 제일 중요하고 사실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 이거 두 개인데 센터랑 베이스라인이라고 있어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유사하죠, 근데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스타트나 엔드 같은 거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얘네들은 별반 다르지 않죠? 자, 이건 뭔 차이가 있냐면 센터는 그냥 갈라요. 이렇게 화면의 정중앙을 갈라서 이 갈라져 있는 선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수직 정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센터. 베이스라인은 화면을 가릅니다. 가르는 건 똑같아요. 근데 갈랐는데 가른 위치부터 컨텐츠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센터보다는 살짝 위로 올라가 있겠죠, 컨텐츠가. 이 끝선을 센터에다가 맞출 것이다. 근데 그냥 센터는 아예 이 내 컨텐츠의 중앙을 이 센터 라인에 맞출 것이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특별하게 큰 의미가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 justify 컨텐츠. 얘도 너무 간단하죠. start, end. 그냥 왼쪽에 붙여 놓을 거냐, 오른쪽 끝으로 보낼 거냐. between, 어제 말씀드렸던 서로 맞닿는 면적이 가지는 여백을 동일하게 한다. 센터는 그냥 가운데 정렬이고,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서로 맞닿지 않고 벽이랑 맞닿는 부분까지의 여백도 공통으로 가지게끔 한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될 거고요. 이걸 사용하는 상황 속에서도 뭔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모양을 이것만 가지고 뽑아내기 어렵다면 다른 걸 응용해 가면서 섞어가면서 처리를 하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온라인 컨텐츠 이거 마지막 프로기 24번에 어제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이 통으로 움직이게 한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할 거 없습니다. 우리 실제로 이거 쓸 일 거의 없어요. 자, 이렇게 컨테이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렉스 아이템한테 직접 부여하는 스타일 속성 이쪽을 보도록 할게요. 얘는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div한테 스타일 속성을 주는 거예요? 섹션한테 스타일 속성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라인에 나오는 녀석들은 섹션한테 줘야겠죠? 얘가 컨테이너 div한테 주는 거였고 얘는 이제 섹션한테 주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온라인 셀프. 온라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 온라인 아이템스라는 걸 통해서 단어를 한번 봤어요. 온라인. 수직 정렬에 대한 부분 컨트롤할 수 있는 건데 아이템스는 플렉스 아이템들을 의미하는 거고 셀프는 나 자신. 그러니까 나 자신의 수직 정렬에 관한 걸 처리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토. 기본값이 오토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값이 오토라는 건 자, 이 오토는 우리가 그 전에 마즐레프트랑 마즐라이트를 통해 블럭 요소의 가운데 정렬을 했을 때 배웠던 것처럼 개성을 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개성을 부리지 않는다고 무조건 물려받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얘는 개성을 부리지 않고 물려받는 느낌처럼 동작하고 있어요. 물려받는 건 아닙니다. 명확하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뭐냐? 컨테이너에 있는 온라인 아이템스를 얘가 개성을 부리지 않고 오토로 따라간다라는 의미예요. 얘도 수직 정렬에 관련된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얘도 수직 정렬에 대한 걸 다루고 있잖아요. 여기서 기본값이 만약에 스타트였다. 그러면 얘를 만약에 센터로 바꿨어요. 충돌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얘는 개성을 부리지 않고 손을 놓는 게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시죠? 이 기본값을 제외하고 스타트, 엔드, 센터, 베이스라인, 스트레치 동일합니다.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거랑 완벽하게 동일해요. 개념이. 그리고 플렉스 그로우라고 있는데 이거 어제 제가 보여드렸죠? 남아있는 여백을 몰빵시킨다. 어떻게? 비율로. 제가 1이라고 적어주면 남아있는 여백을 얘가 다 가져갈 거고 이런 데다가 1을 넣어주면 1대1의 비율로 나눠 가져올 거고. 자, 근데 사실 이 그로우랑 쉐링크랑 이런 녀석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구글링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막 개념이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설명이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복잡한 설명 다 그냥 제쳐두고 그냥 얘는 남아있는 여백을 다 몰빵한다 정도의 느낌으로 일단 생각하시는 게 쓰는데 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막 이거 가지고 엄청 전문적인 디자인을 뽑아내는 것까지는 아니니까. 자, 슈링크. 얘는 이제 그로우랑 조금 다른 느낌인데 얘는 이런 거거든요. 검색해서 개념을 보면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크기를 이제 내가 적은 이 비율, 얘도 비율이에요. 이 비율 가지고서 다른 애들한테 나눠준다의 느낌으로 저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개념을 보면 이거랑 전혀 다른 말이 쓰여져 있을 겁니다. 그냥 이해하기 쉬운 걸로 하세요. 둘 중에 어떤 거든 괜찮아요. 어차피 많이 안 쓸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얘는 자기가 좀 작아지고요. 다른 애들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좀 보시면 1은 아까 확연하게 작아졌었죠? 그리고 얘도 미세하게 커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를 아예 좀 더 늘려볼까요? 얘는 많이 커졌죠? 이렇게 나눠준다의 느낌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렇진 않긴 해요. 나눠준다의 느낌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좀 더 이 플렉스를 활용해서 정교한 디자인을 해 나가려면 이제 이 슈링크 그로우 그리고 베이시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또 있는데 여기 써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얘네를 0으로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 정교한 디자인을 하진 않을 거라서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자 여기 베이시스가 있다라고 했는데 얘네는 이제 베이시스랑 그로우랑 슈링크라고 하는 특성들을 한 번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진 패딩 같은 거 쓸 때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따로 존재하지만 패딩 그냥 마진 이렇게만 써도 충분히 다 컨트롤할 수 있었죠? 그거랑 유사한 느낌. 그래서 얘는 애초에 스타일 속성 이름이 플렉스예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이 뒤에 값을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된다.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더. 어제 어제 우리가 해봤죠? 자, 여기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4, 5, 1, 3, 2를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각각 어떤 숫자를 넣어야 되는지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컨텐츠를 4, 5, 1, 3, 2 순서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어떤 숫자가 들어갈 것인가? 자, 순서대로 3, 5, 2, 1, 2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3, 5, 2, 1, 2 그럼 3, 5, 2, 1, 2 아하. 4, 5, 3, 2 제가 원했던 게 4, 5, 3, 1, 2였죠? 아닌가? 뭔가 잘못됐네요. 마지막은 1, 2가 맞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4, 5, 3이라고 하면 얘가 3이잖아. 다시 돌려놓고 봅시다. 제가 원했던 게 뭔지가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4, 5, 3, 1, 2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죠? 4, 5, 1, 3이었나요? 이랬나? 그랬나? 그랬었어요? 그러면 다시 얘가 3이고 얘가 5고 얘가 2고 얘가 1이고 2고 아니 얘가 왜 2야? 1, 2, 3 얘가 4지 4 이렇게 그럼 3, 5, 4, 1, 2 3, 5, 4, 1, 2를 주면 4, 5, 1, 3, 2 맞네요. 이런 식으로
근데 상대적인 거니까 얘는 더 커져도 전혀 다를 게 없어지는 거고. 사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꼭 1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다. 1보다 작은 0도 사용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오더. 그냥 뭐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으면 된다. 근데 사실 오더도 쓸 일이 많지가 않아요. 왜 많지가 않냐면 애초에 우린 태그 구성을 우리가 필요한 순서대로 할 거니까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 딱히 오더를 건드릴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응용을 하는 거예요. 얘만 독단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포지션과 같이 응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뭔가 좀 더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생긴다 라는 이점이 간혹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어제 배웠던 내용 그리고 플렉스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이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플렉스 작업을 할 때 헷갈리면 옆에 하나 띄워놓고 하셔도 좋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어색한 거니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자료를 보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어느 정도 플렉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제 이거 가지고 만들 거예요. 뭘 만들 거냐면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 정답 예시라고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런 녀석이 하나가 나왔는데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 사실 별거 없죠. 이거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차 메뉴 아니에요? 그쵸? 1차 메뉴인데 우측 정렬된 1차 메뉴. 그리고 여기가 잘려있지 않은 그냥 풀로 늘어져 있는 1차 메뉴. 그거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확실히 다른 점을 조금 찾아보자면 얘네들은 서로 간격이 여백이 있나요? 이 둘 사이에? 안 느껴지죠? 원래 우리 1차 메뉴 만들 때는 얘네들 사이에 약간의 여백이 존재했었잖아요? 얘는 여백이 없죠? 플렉스를 사용했다는 얘기겠죠? 하다못해 플롯이라도 써야 이런 게 없어질 거니까. 그거 말고는 다를 게 없는데, 자, 얘를 줄이면, 사이즈가 줄면, 어떻게 됐어요? 잘 보세요. 사이즈가 늘어나면 다시 원래대로, 줄어들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바뀌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줄어들면 또 바뀌죠. 변화하고 있네요. 그죠? 자,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얘네들 우측 정렬했죠. 플렉스 엔드. 얘네들 맞닿지 않는 벽 쪽까지 다 균등한 여백을 가지고 있죠. 스페이스 어라운드. 얘는 세로로 바뀌었으니까 일단 컬럼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고 있으니까 뭐 justify 컨텐츠로 센터를 줬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줬을 수도 있을 것이고 상황 따라 어쨌든 정렬이 되고 있다. 그런 거. 얘는 그냥 같이 해보죠. 뭔가 이거를 이 아니다. 이거는 좀 해보셔도 되겠는데? 줄어드는 거, 줄어들었을 때 이렇게 변화하는 거 이거는 아예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 얘는 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1차 메뉴 만들기 했던 옛날에 만들었던 그 방식대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플렉스를 활용할 수 있으면 플렉스로 만드셔도 돼요. 저는 플렉스로 당연히 하겠죠. 플렉스 배웠으니까. 근데 둘 다 보여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얘만 한번 먼저 해보시죠. 1차 메뉴. 오랜만에 복습하는 개념으로. 색깔 상관없어요. 안 따라 하셔도 되고 적당하게 흉내를 내봅시다. 자, 앞에 화면 다시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먼저 해볼 건데 간단하죠?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얘를 보면 우리가 원래 이제 메뉴 같은 거를 만들었을 때 메뉴 박스가 존재했고 그 안에 메뉴 그리고 메뉴 아이템 그리고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존재를 했죠. 그동안 우리가 메뉴 박스에다가 스타일을 부여했던 게 뭐가 있었죠? 메뉴 박스에 스타일을 부여했던 거 정렬밖에 없어요. 메뉴 자체가 글자로 바뀔 거니까 렐라인 블럭이 될 거니까 그 글자를 가운데 정렬하겠다라고 하는 역할이었는데 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죠. 물론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도 메뉴 박스를 만들면 좋아요. 근데 지금 저는 메뉴 박스를 안 만들고 갈 거예요. 왜냐면은 간단하게 할 거니까. 메뉴 박스 제외하고 UL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li 4개 a href 여기에는 그냥 만들어서 넣어주죠. home about product contact. 사실 글자는 이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보이죠? 노멀라이징부터 해줘야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저 옛날에 우리 그 메뉴 만들기 했던 방식처럼 일단 갈 거예요. 플렉스 안 쓰고. 뭐 해야 돼요, 이러면? 일단 색깔부터 입혀볼까요? 우리 가장 큰 거부터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UL 골라서 백그라운드 컬러. 지금 이 메뉴가 아마 스카이블루라고 하는 색깔이 들어가 있을 텐데 입혔어요. 자, 문제 없죠? 이제 그 다음 건드려야 될 게 이 녀석들이 한 줄을 혼자 쓰면 안 되겠네요. 메뉴 아이템들이. 그럼 우리는 이 메뉴 아이템을 한 줄을 혼자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UL의 자식으로 있는 li한테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꾼다. 이거 UL의 디스플레이를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디스플레이를 바꿔버리면 얘는 그냥 최소화가 되는 거니까 다른 문제죠? 얘를 건드리면 안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측 정렬해야 되겠죠? 우측 정렬 누구한테 줘야 돼요?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를 줄 거예요. 누구한테? 자,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요소는 메뉴 아이템 텍스트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 중에 누구한테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가 들어가야 이 녀석들이 우측 정렬이 될 것인가? 자, 일단 그러면 A한테 주면 돼요? A 안 되겠죠? 우리가 나중에 A 사이즈를 키울 거니까 결국에 블록이 들어가고 패딩이라는 걸 사용해서 얘 사이즈를 늘릴 건 맞지만 그래도 A가 갖고 있는 글자랑 같이 커질 거니까 A한테 정렬 주는 거 의미 없어요. 그럼 LI한테 주는 건 돼요? LI 왜 안 돼요? LI는 지금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 되면서 영역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최소화하고 있죠. 여기다 텍스트 라인 줘봤자 못 가겠네요? 의미 없겠죠? 여기도 아니란 얘기고 그러면 UL 해줘야겠네요. 그죠? 얘한테 텍스트 라인 라이트를 부여할 것이다. 왜냐면 UL 자체는 넓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여기 안에서 이 LI들은 각각 지금 다 하나의 글자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 문제없이 정렬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A한테 파고들어서 사이즈 한번 줘볼까요? 일단 컬러도 바꿔주죠. 화이트가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자, 디스플레이 블럭 줄 거고 그 다음에 패딩 한 20픽셀 이 정도 주면 되겠네요. 색감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너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얘를 빼고 이렇게 볼게요. 자, 일단 글자 굵기 조금 더 굵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잘 한번 봐보세요. 폰트가 같아요. 얘네 둘은 폰트가 같을까요? 이거 글자 크기 굵게 하는 것도 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얘네 둘은 폰트가 같나요? 진짜 미세한 차이긴 한데 달라요. 우리 오늘 폰트 적용시키는 것도 간단하게 배워볼 거예요. 근데 얘는 폰트가 좀 다르다. 사실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폰트 자체가 웬만한 웹사이트에서 기본으로 사용하는 폰트를 적용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다르긴 달라요. 왜?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여기 B가 좀 클 것 같아요. 이 B 부분. 얘는 좀 더 안쪽으로 말려있는 폰트고요. 얘는 바깥쪽으로 뻗어나오는 폰트입니다. 실제로 이런 폰트들이 유사하지만 차이가 다 존재해요. 여기 D도 마찬가지고 얘가 좀 더 뚱뚱하죠? 확실히 다르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폰트를 적용할 것이다. 그리고 뭐 지금 일단 폰트 얘기는 잠깐 뒷전으로 밀어놓고 포버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놓으면 컬러 화이트 이렇게. 자, 비슷하게 나왔지만 여기 지금 사이 공간 보이시죠? 완벽히 똑같지는 않아요. 왜냐? 플렉스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플렉스를 사용한 버전으로 들어갈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폰트 적용도 할 거고, 화면이 줄어들었을 때 변화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반응형 웹이라고 해요. 우리가 뭔가 이런 걸 고정해서 딱 박아놓으면요, 사이즈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이런 변화가 아예 메뉴의 구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모양만 찌부되고 끝나요. 혹은 그 찌부된 걸 담기 위한 스크롤이 생겨나거나, 보통 이건 이제 너비나 높이 같은 그 크기가 고정된 경우에 스크롤이 생겨나는 건데, 지금 얘는 사이즈가 이 웹페이지라고 하는 이 녀석, 이 브라우저의 사이즈가 변화함에 따라 애초에 메뉴 구성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구조가. 이거는 완벽한 반응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이트는 반응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반응형이란 단어 자체 우리가 얼마 전에 퍼센트 쓰면서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인데, 퍼센트를 사용하는 걸로 구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반응형 처리를 하는 것도 오늘 간단하게 하나 배워볼 겁니다. 오늘 배우는 방식만 가능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많은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반응형 웹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생각할 게 좀 더 많아요. 우리 간단하게 맛을 좀 볼 거라는 거. 자, 일단은 쉬는 시간 먼저 가지겠습니다.